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책은 방 정리의 기술, 지은이 마스다 미츠히로, 번역 김진희, 진아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작은 습관, 바로 방 정리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활 공간은 마음과 건강의 반영입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에서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집중력은 높아지며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칩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죠. 이 책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며 작은 변화로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길잡이입니다. 마스다 미치히로는 일본의 정리 전문가이자 저자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 공간을 분석하며 정리와 정돈의 기술을 연구해 왔어요. 그의 목표는 단순히 깔끔한 공간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내면의 평화를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방 정리의 기술은 일본뿐 아니라 글로벌 독자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천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방법은 간단하고 실용적이어서 누구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문화적 맥락과 생활 습관을 고려해서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담았습니다. 원서의 핵심 메시지와 실천법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다듬었으며 독자들이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읽는 동안 저자와 함께 방 정리의 여정을 떠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초로 공개하는 미래의 감정법. 나는 앞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안다. 나의 미래는 물론 타인의 미래도 예측할 수 있다. 또 회사와 학교를 넘어서 시, 군, 구를 비롯한 단체와 조직의 미래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미래 예측 적중률이 90% 이상이어서 많은 사람이 놀라워한다. 그러나 사실 방법만 알면 누구나 쉽게 미래를 알 수 있다. 물론 당신도 그 방법으로 당신의 미래와 타인의 미래를 알 수 있다. 그 방법은 바로 방을 보는 것이다. 방을 보면 그 방에 사는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다. 단독주택은 외관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집에 어떤 타입의 사람이 살며 그 사람에게 앞으로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를 알 수 있다. 방까지 체크하면 사업, 금전, 건강, 인간관계, 부부의 미래, 자녀의 진로 등과 관련된 미래까지 분야별로 예측할 수 있다. 얼마 전에 한 여사장으로부터 회사를 더 발전시키고 싶다는 의뢰를 받았다. 회사를 보기 전에 집을 먼저 봐달라고 부탁하여 자택을 방문하였다. 당신의 회사는 가까운 시일 안에 2에서 10배의 매출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예측하였다. 그 뒤 약 10일 정도 지나서 전화가 걸려왔고 그녀는 매출이 10배 이상 늘었다고 하였다. 자신이 예상하지도 못했던 곳과 큰 거래를 계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지인에게 아는 분의 집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봐주지 않을래? 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대로 가면 최악으로 이혼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녀분이 다치거나 아플 수도 있으니 꼭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네요. 방을 살펴보고 나서 집주인에게 솔직하게 말해 주었다. 물론 해결책도 알려주었지만 바로 실행하지 않았는지 나흘 후에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다. 남편이 폭력 사건을 일으켜서 유치장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이혼할 수밖에 없겠어요. 이 일로 회사도 다 끝이에요.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경상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아이도 자동차와 접촉 사고가 있었다고 하였다. 한 번은 싱글인 여자분이 애인이 생길지 어떨지를 알고 싶다고 하여 그녀의 방을 본 적이 있다. 안타깝지만 이대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다. 그녀는 직장에서 하는 일에 성과가 있을 것이고 승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결론을 말하면 그녀는 예측대로 일에서는 계속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남자친구는 여전히 없었다. 어떻게 하면 마스다 씨 같은 영능력자가 될 수 있나요? 적중률에 놀란 직원들과 의뢰인들에게 종종 듣는 말이다. 물론 내게는 그 어떤 영능력도 없고 점술 지식도 없다. 그럼 어떻게 미래를 아는 것인가? 바로 내가 제창하고 있는 청소력이 그 열쇠다. 수많은 방을 보고 알게 된 법칙. 청소력이란 청소 실력의 마음의 법칙을 도입한 운명호전을 위한 실천적 방법이다. 청소와 마음의 관계는 내가 21년 동안 수많은 방을 살펴본 경험으로 발견한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모두 집을 방문하는 일이었다. 학습지 가정교사를 했을 때는 집을 방문하여 학생들을 상담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어머니들의 반응이 좋다는 이유로 회사에서는 나에게 정기적으로 가정을 순회하게 하였다. 그리고 가장 오래 종사했던 일은 청소력을 고안하는 계기가 되었던 일로 청소 사업이다. 특히 하우스클링을 하며 다양한 방에 들어갈 수 있었다. 많을 때는 하루에 3집을 방문하였다. 노인분이 사는 집, 신혼부부의 집, 학생 기숙사, 사택, 부자의 집, 야반 도주한 사람의 집, 외국인의 집 등 다양한 집과 방에 들어갔다. 또 수많은 회사의 오피스 점포도 보았다. 대기업의 사장실과 신상품 개발실 등 출입 금지인 방까지도 청소하러 오셨죠. 이쪽으로 오세요 라며 통과시켜 주어 보았다. 이처럼 셀 수 없는 많은 집과 방을 보고 발견한 법칙이 2가지 있다. 법칙 1. 사람의 마음이 방에 드러난다. 21년 동안 사람들의 방을 보면서 깨달은 점은 똑같은 방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사람의 숫자만큼 다양한 방이 있었다. 10인 10색이라는 말처럼 사람의 숫자만큼 방이 있었다. 그리고 잘 관찰해 보니 방과 사람은 똑같았다. 즉 방에는 그 방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래서 발견한 첫 번째 법칙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 방에 드러난다는 것이다. 마음의 불평불만, 깊은 의심, 분노, 질투, 빈곤, 억제할 수 없는 욕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찬 사람의 방은 물건이 많고 난잡하며 먼지가 쌓여있고 더러웠다. 참고로
청소업에 종사하면 범죄 사건이 일어났던 방을 청소할 일도 있는데 말할 것도 없이 그 방은 지독하게 더럽다. 반대로 마음이 배려, 신뢰, 꿈과 희망, 그리고 교모와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가득한 사람의 방은 청결하며 물건이 적고 구석구석까지 정돈이 잘 되어 있었다. 실제로 내가 체험한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다. 하우스 클리닝은 의뢰받은 집을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일이다. 이 청소 서비스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많이 신청한다. 좋은 저택에 살고 두 세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 않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더럽힐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저분하고 더러운 방도 있다. 벽에서 케첩이 흘러나오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벽에는 대량의 케첩이 묻어 있고 바닥에는 간장과 된장찌개 국물이 쏟아진 지 오래이다. 옷은 벗은 상태로 널브러져 있고 서랍이란 서랍은 하나같이 다 열려 있다. 그야말로 난잡함의 극치이다. 그런 집에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가정 불화가 있었다. 돈은 있지만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아내는 늘 짜증이 나 있고 아이는 매일 야단맞기 일수다. 어쩌다 가족이 서로 얼굴을 마주할 때면 맹렬하게 서로를 비난하였다. 그 집에 사는 가족의 혼란한 마음 상태가 그대로 집에 반영된 것이다. 이런 가정은 머지않아 하우스 클리닝도 해약하였다. 이혼, 갑작스러운 도산 등 원인은 다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위와 재산을 모두 잃었다. 똑같은 부자라도 정반대인 가정도 있다. 집안이 마치 호텔과 같아서 들어서는 순간 기분이 좋아진다. 우리가 들어서면 인사로 맞이해주고 청소를 같이 해주기도 한다. 우리에게 청소 방법과 청결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도 한다. 아이들도 인사성이 좋고 예의가 바랐다. 간혹 남편분과 마주칠 때도 있었는데 모든 면에서 멋진 신사였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방에 나타난다는 걸 알았다. 사람의 마음은 방에 드러나고 사람의 행복과 불행도 방에 나타난다는 걸 알았다. 법칙 2. 공간에는 힘이 있어서 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긴다. 방과 마음의 관계를 통해 발견한 법칙이 한 가지 더 있다. 그것은 공간에는 힘이 있어서 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긴다는 것이다. 방에는 그 방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드러난다. 동시에 방 주인의 마음이 반영된 방은 그 공간에 사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에너지를 발산하게 된다. 나는 이 에너지 작용을 공간 자장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마음의 짜증, 초조, 질투, 불평, 불만이 가득한 부정적인 사람의 방은 어수선하고 더러우며 먼지로 가득하다. 부정적인 마음 상태가 그대로 방에 드러난 것이다. 이 공간은 마이너스 자장을 형성해서 동질의 마이너스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증폭시킨다. 그 결과로 점점 불행을 불러들이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마음이 감사, 자애, 만족감 등으로 가득한 긍정적인 사람의 방은 깨끗하고 맑은 플러스 자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좋은 것과 행복을 끌어당긴다. 이것을 유유상종의 법칙 혹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한다. 같은 에너지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것이다. 유유상종은 공간에도 적용된다. 방에 사람의 마음이 투영된 것이지만 그 방도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당신도 공간 자장의 영향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보겠다. 회사원 A씨는 매일 짜증이 난다. 일에 불만이 있으며 인생도 전반적으로 불만족스럽다. 이 부정적인 기분이 공간에 그대로 반영되어 방은 더럽고 어수선하다. 아침에 눈을 뜨기가 힘들고 매일 무거운 몸으로 간신히 일어나서 출근을 한다. 몸이 무겁고 의욕이 나지 않지만 집을 나선다. 하지만 회사에서 직장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컨디션이 좋아질 때도 있다. 좋은 컨디션 상태로 영업하려 나갔는데 계약이 체결되어 예상 밖의 성과가 났다. 동기가 상승하자 오늘은 집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할까, 집 청소를 하자 등등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이 떠올랐다. 그래, 오늘은 돌아가서 공부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집의 현관문을 여니 신발은 제멋대로 뒤집혀 있고 내다버려야겠다고 생각했던 쓰레기는 그대로 방치된 채 쌓여 있다. 현관을 지나면 이번에는 너저분한 방이 기다린다. 발전적인 생각을 했던 것이 거짓말처럼 집에 돌아오자마자 피로가 확 밀려들면서 오늘은 힘들었으니까 내일 하자며 리모컨을 찾는다. 텔레비전을 켜면 그걸로 모든 것은 끝. 또다시 같은 생활 속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다. 당신은 어떤가? 비슷한 경험이 있지는 않은가? 집에 있을 때에는 부정적인 기분이 들었는데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 긍정적인 기분이 든다. 하지만 모처럼 기분이 좋아져서 집으로 돌아온들 방에 들어서면 바로 긍정적이었던 기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다.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틀림없는 공간 자장 때문이다. 마이너스 자장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모처럼 긍정적으로 나아가려던 기분을 소멸시키고 부정적인 기분으로 만든 것이다. 머지않아 마이너스 자장은 불행한 사건도 끌어당길 것이다. 한 독일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회사에 책상이 지저분한 사람이 한 명 있는 것만으로도 몇 천만 유로의 손실이 난다고 한다. 지저분한 책상이라는 마이너스 공간 자장이 하나만 있어도 그것이 다른 사원에게 영향을 끼쳐서 회사의 매출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물론 그 반대도 성립된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고객을 풍요롭게 해주고 싶다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은 플러스 자장을 띤 플러스 공간이 되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좋은 일을 끌어당긴다. 방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다. 사람의 마음이 방에 드러난다. 공간에는 힘이 있어서 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긴다라는 두 가지 법칙을 통해 깨달은 것이다. 그것은 방 청소를 통해 거주자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청소력이라는 성공 법칙으로 제창하고 있다. 누구나 바로 시행할 수 있는 환기, 버리기,
닦기, 정리정돈으로 인생을 호전시켜주는 플러스 자장이 흐르는 공간을 만들라고 제안한다. 이 두 가지 법칙으로 방을 보면 각 방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방이란 사람이 생각과 목적에 따라서 행동을 투영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식량을 조달하려고 낚시로 물고기를 잡았다고 하자. 잡은 물고기를 요리할 장소는 이미 정해져 있다. 매일 불을 지피고 요리하는 공간은 주방이다. 그리고 식사는 식탁에서 한다. 거실은 쉬는 공간이고 침실은 자는 공간이다. 이처럼 공간은 사람의 생각에서 생겨난다. 그래서 장소에는 사람의 마음이 직접 반영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풍수에서는 장소에 이미 에너지가 있어서 인간이 거기에 맞춰가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공간은 사람이 목적을 갖고 행동함으로써 형성된 것이므로 각각의 장소에는 특정한 마음이 투영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요리하는 공간인 주방은 나와 가족을 위해 식자재를 가공하고 조리하는 공간이므로 애정어린 마음과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이 반영된다. 그래서 주방이 더러워지면 애정운에 문제가 생긴다. 침실은 피로를 풀기 위해 수면을 취하는 장소이므로 몸과 마음의 건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침실이 더러워지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이처럼 방에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방을 보면 거주자의 문제와 고민의 원인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공간의 영향을 받으며 그 공간과 똑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반드시 머지않아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미래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미래를 읽으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먼저 당신의 방을 보면 인생 전반에 걸쳐서 당신의 현 상태가 어느 레벨이고 앞으로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응용편에서는 각 방을 조합하여 진단하면 사오분이나 금전운과 같은 여러 가지 운세가 미래의 자신에게 어떻게 나타날지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방이 더러워서 미래를 알면 불안할 것 같으니까 그냥 빨리 청소나 해버려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래 예측 방법을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현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 자체가 운명을 호전시킬 핵심이기 때문이다. 현 상태를 외면하고는 절대로 발전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지금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를 아는 것이 지속해서 청소력을 실천할 원동력이다. 즉, 전처럼 방이 다시 더러워졌네 하는 상황을 맞이하지 않고 방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덧붙여 방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된 요즘 자신의 방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많다. 감정 의뢰를 요청한 B씨는 청소력을 실천하고 있답니다 라며 웃는 얼굴로 앞으로 좋은 일들이 거침없이 끌려오겠죠 라고 기쁜 듯이 말하였다. 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B씨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나도 모르게 어디를 청소했다는 거죠? 라고 말해버렸다. B씨뿐만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많다. 청소해서 이제야 겨우 사람을 초대할 만한 집이 됐어요 라는 말을 듣고 집에 들어선 순간 전신에 소름이 끼치면서 구역질이 났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사람마다 깨끗함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고 자신의 방이 어느 레벨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더욱 강하게 하였다. 5단계 방해 레벨 1. 천사 공간 2. 성공 공간 3. 안심 공간 4. 실패 직전 공간 5. 최대 위험 공간. 그래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누구나 나 자신이 어느 레벨에 해당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5단계 방해 레벨을 만들었다. 이 책이 여러분의 생활 공간을 어떻게 바꿀지 궁금하시죠? 방 정리의 기술은 단순히 공간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상입니다. 자신을 되찾고 삶의 주도권을 잡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작은 습관 하나부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더 큰 변화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스다 미치히로의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서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